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끼어 출근길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6도, 전주 11도지만 한낮에는 전주 20도, 남원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 서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에는 동부 내륙의 기온이 4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일할 사람을 찾기도 어려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청년 고용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지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전북 UAV 사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국가와 전라북도가 매월 160만 원씩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기업이 40만 원을 더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보장하는 겁니다. 3년간 이직을 하지 않은 경우엔 인센티브 1,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년간 500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가 280억 원에 이릅니다.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부터 청년 채용기업에 한 사람당 월 8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는 청년 취업 2천 사업을 추진했다가 4년 만에 중단했습니다. 지속적인 고용 효과도 크지 않았습니다. 과거 지원 사업을 분석해봤더니 2012년과 13년에 지원을 받은 2,393명 가운데 23%인 553명만 12개월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2~3명만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됐을 뿐 나머지 7, 8명은 1년도 안 돼 회사를 그만뒀다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그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좀 마련돼야 되고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하는 데다 지원금도 늘렸다며 지속적인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대 2년 동안 최저 인건비 수준 이상을 이렇게 지급하게끔 하고 또 청년들도 또 동시에 그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같이 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예산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 기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꼼꼼한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의 일부를 동생에게 나눠줬던 형이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형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자 동생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빚 독촉 때문에 형제끼리 다투다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형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이곳에서 장사를 하던 49살 A씨가 58살 형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두 사람의 비극을 부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다름 아닌 로또 당첨금이었습니다. 형은 수년 전 로또 1등 당첨금으로 8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형은 누나와 남동생들에게 당첨금을 나눠줬고 숨진 동생은 형에게 받은 돈 1억여 원에 추가로 돈을 보태 집을 샀습니다. 형은 남은 돈으로 정읍에 가게를 열었지만 이후 가게 운영이 힘들어지자 동생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4,500만 원가량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자금난으로 형이 매달 25만 원 안팎의 대출 이자 등을 제때 갚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빚 독촉이 계속되자 형제의 갈등은 커졌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형제는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한 형이 이곳에서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형제간에도 하는데 형제간에 다투는 것 같다 마찬가지고 맨날 들어온 게 내가 나 잡고 가라고 내가 죽였다고 그러고는 소박처럼 당첨금을 나눠 가질 정도로 한때 남다른 우애를 보인 형제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로또 1등은 비극의 씨앗이 됐습니다. JTBC 뉴스 김철입니다. 공사장에서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해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익산의 한 공사장에서는 대형 화물 차량은 물론 크레인까지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는 일이 빚어져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 거대한 화물차가 왕복 2차로 가운데 한 차로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화물차에 싣고 온 자재는 크레인을 통해 위태롭게 공사장 안으로 옮깁니다. 출근길 차량들은 큰 화물차에 막혀 결국 뒤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한쪽 들었다 아니고 잠깐 집 내리고 가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다릅니다. 네미콘을 여기다 대놓고 이면도 쪽에다 대놓고 일괄적으로 타설을 해가지고 아주 불편해. 차량이 한 대도 못 지나가게 딱 전면 양쪽을 다 통제해놓고 하더라고요. 일부 주민은 지난 7월부터 화물 차량은 물론 심지어 크레인까지 도로를 반나절 넘게 점령하는 경우가 잦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큰 차량들이 여기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차량의 이동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카페 매출이 한 30% 정도 딱 줄어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한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익산시는 도로에 자재를 쌓아둔 것에 대해 발주처에 시정명령만 내렸을 뿐입니다. 가서 보면 그렇게 가서 또 금방 이렇게 치우고 하니까 또 가서 보면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니까요. 도로를 주정차 해놨으면 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무심함과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응 속에 애꿎은 주민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간식으로뿐만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고구마는 사실 일본 품종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산 품종 재배를 늘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 왔는데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보급이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고구마 주산지 익산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곳 황토밭에서 자란 고구마는 호감미와 진율미 등 국산 품종입니다. 페루아루카 등 일본 품종과 비교해 맛과 품질 면에서 손색이 없습니다. 진율미 같은 게 그 방고구마, 근데 일본 품종에 대해서도 색깔이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결국 뒤지지 않고 좀 좋은 것 같아요. 현재 보급된 국산 품종은 30종이 넘습니다. 하지만 국산 품종의 점유율은 24%에 불과합니다. 일본 품종이 43%나 되고 오래전부터 재배해 품종을 알 수 없는 경우도 33%에 이릅니다. 국산 품종 보급에 앞장서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고구마 조직 배양묘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조직 배양묘는 바이러스 검정을 거친 무병묘로 덩굴 쪼긴병 등 병해충 피해가 적고 수확량이 많은 게 특징입니다. 병충해 피해가 적고 품질이 균일하여서 상품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일반 종묘로 보급해서 생산하는 고구마보다도 생산력이 한 25% 정도가 높기 때문에 연간 100만 주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조직 배양실과 육묘 시설을 갖춘 재단은 올해 농가에 32만 주를 보급한 데 이어 보급 물량을 해마다 10%가량씩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개발된 신품종을 저희 재단의 조직 배양 시설을 이용해서 속히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소득 창출과 관련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일본 품종에서 국산으로의 전환에 성공한 딸기 사례처럼 고구마에서도 국산 품종 대체가 멀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군산의 대표 작물인 흰찰 쌀보리를 이용한 빵을 개발하기 위해 23개 동네 빵집들이 뭉쳤습니다. 고창군이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돼 인문학 도시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 지역 동네 빵집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군산의 대표 작물인 흰찰쌀 보리를 활용해 빵을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는 강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품질 좋은 흰찰쌀 보리빵 상품화를 위해 군산 지역 23개 동네 빵집들이 뭉쳤습니다. 농민과 우리의 그 동네 빵집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소재의 흰찰쌀 보리입니다. 남원시가 농산물에 사용 중인 공동 브랜드인 춘향 애인을 가공식품에도 사용을 확대합니다.
남원시는 공동 브랜드의 사용 확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책 읽는 지자체 대상에 선정돼 인문학 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고창군은 인문학 상설 강좌를 운영하고 독서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등 책과 문화를 즐기는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임실군이 주민 안전을 위해 생물 테러에 대비한 합동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임실군은 생물 테러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대에서 지난 4년간 6건의 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부정 사용된 연구비 1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4년간 적발된 연구비 부정 사용 규모는 95건에 44억 6천만 원입니다. 전라도 도립 여성중고등학교가 오늘부터 202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중학교 30명, 고등학교 30명입니다. 중학교는 학비 면제, 고등학교는 학비 감면 혜택을 받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일반 학교와 동일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19 국제종자박람회가 모레부터 18일까지 4흘 동안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에서 열립니다. 이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종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람회에서는 국내외 종자기업의 품종과 제품을 전시하고 소개하며 기업과 바이어 간 사업 상담도 이루어집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